고성희 씨 용서하고 싶으시죠? 그럼 용서하세요. 성재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진석은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재를 봤는데요. 내 엄마 같은 사람이 없잖아. 알고도 속아주고 싶을 만큼 감동적이지. 성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는 당분간 머리 좀 식히고 있어. 회사 일에서 손 떼. 지금 내 상태로는 판단 못해. 성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 거실이었는데요. 고성희가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외투를 받아서 옷걸이에 걸어줬고요. 여보, 성재가 사직서를 냈어. 고성희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금방 다시 움직였죠. 여자애 하나 때문에 회사를 우습게 봐. 아무래도 이 자식은 안 되겠어. 고성희가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진석 앞에 조심히 내려놓았고요. 우진이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 고성희가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죠. 우진이 요즘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이번 학기만 마치면 졸업 맞지? 진석이 물었습니다. 확인하듯 별 뜻 없는 것처럼요. 고성희가 바로 답했습니다. 네, 이번 학기 끝나면 졸업이에요. 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졸업하면 바로 귀국해서 회사 일 차근차근 배우게 하자. 고성희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당신 판단이 맞을 거예요. 고성희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는데요. 손이 문손잡이에서 바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잠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넘기다가 우진이 이름에서 멈췄고요. 한우진,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작게 흘렸는데요. 목소리에 힘은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 한쪽 다리를 계속 떨었죠. 박진석이 우진이를 찾고 있기 때문에 더 서둘러야 했는데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직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였습니다. 성재는 빠졌고 진석은 믿고 있고 흐름은 전부 자기 쪽이었죠. 다만 하나, 우진이 위치만 아직이었습니다. 고성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려다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괜찮아. 지금까지도 다 찾아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는데요.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막 끝난 시점이었고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정적이 있었고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죠? 박진석입니다. 은호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슨 일이시죠? 박진석이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은호가 바로 대답 못했습니다. 폰을 귀에서 떼지도 못했고요.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당신한테 해코지할 생각 없습니다. 우진이 얘기입니다. 우진이 이름이 나오자 은호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박진석이 장소를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 장소였는데요. 박진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은호가 다가갔습니다. 앉아요. 은호는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 안 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당신한테 뭘 했는지 압니다. 그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은호가 박진석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너무 평온했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이 이어갔습니다. 우진이 어디 있는지 지은호 씨는 아시죠? 나한테 알려주세요. 은호가 믿지 않는 눈으로 봤습니다. 회장님도 결국 그분 가족이시잖아요. 회장님이 찾으면 우진이는 더 도망가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면 우진이는 더 숨죠. 박진석이 생각보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지금 우진이 숨기는 건 당신이 다 떠안는 꼴됩니다. 그건 내가 원치 않아요. 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민이 얼굴에 다 보였는데요. 박진석은 기다렸습니다. 시선도 안 흔들렸고요. 은호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진이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회장님께서 우진이 생각 존중해 주기로 약속해 주세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은호가 박진석 얼굴을 한 번 더 봤는데요. 그리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모 화면을 박진석을 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진석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바뀌었는데요. 확신이 굳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 거실이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라가 문을 열자 고성이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영라 드디어 웹툰 작가 데뷔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영라는 활짝 웃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생각보다 빨리 돼서 좀 놀랐어요. 박진석이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 2달도 안 됐는데 아주 대단해.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말은 없었지만 영라가 웃을 때 고개를 한번 들어 조용히 봤습니다. 고성이가 케이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 촛불 불자. 오늘은 내 날이야. 영라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에 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진석이 제일 먼저 쳤고요. 고성이가 그 옆에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영라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지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감사해요. 박진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믿어주던지. 이게 다 내 엄마 덕이야. 박진석은 웃으며 고성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도 참. 고성이는 그 둘을 보며 안심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자기 뜻대로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영라야, 선물도 있어. 엄마가 따로 준비했어. 영라가 밝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성이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방에서 가져올게. 잠깐만. 고성이는 여유 있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거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 웃는 소리, 영라가 물컵 내려놓는 소리, 성재가 조용히 숨 내쉬는 소리. 고성이는 방 안에서 불을 켰습니다. 화장대에 있는 쇼핑백을 가지러 가려는데 차 테이블 위에 종이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종이봉투 겉면에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인쇄된 글자, 유전자 검사 결과. 고성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봉투 끝을 잡았는데요. 손끝이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박진석이 뭔가 농담을 한 듯 했습니다. 영라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순간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호 고성이 모녀관계 일치. 고성이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고성이가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박진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라야, 오늘은 내 날이야. 원하는 거 다 말해. 거실에 있는 셋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느릿한 발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종이를 접지도 못했습니다. 봉투에 넣지도 못했고요.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선물 뭐야? 영라가 기다리잖아. 박진석 목소리는 끝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쥔 채 가슴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흘렸습니다. 누가 갖다 놨어. 바깥의 웃음이 그 순간 더 커졌습니다.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셋은 아직도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만 혼자 방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급하게 접었습니다. 숨을 한번 삼켰는데요. 그리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 케이크 냄새, 잔 부딪히는 소리. 영라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선물 뭐예요? 고성이는 웃어야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볼이 떨렸습니다. 잠깐만. 내가 뭘 좀 정리하느라. 박진석이 능청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또 뭐 대단한 거 준비했지. 우리 영라 오늘 주인공인데. 성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라 쪽을 한번 봤다가 컵을 다시 만졌습니다. 고성이는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리본이 자꾸 흔들렸어요. 축하해. 진짜 잘했어. 영라가 웃으며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안에 액정 타블렛이 있었습니다. 영라 눈이 더 커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웹툰 작업 더 편하게 하라고. 영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이를 안았습니다. 짧게, 가볍게, 진짜 행복한 안김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더 숨이 막혔습니다. 영라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다정해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원래 다정했지. 내가 몰랐던 거야. 고성이는 그 말이 칼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을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돌려 성재를 봤습니다. 성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성이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했는데요. 박진석은 못 본 척했습니다. 다녀오세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자. 영라 얘기도 더 듣고 싶네.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잠깐 걸렸지만 웃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박진석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이 조용해졌는데요. 고성이는 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고요. 발소리가 빨랐습니다. 영라 방문을 고성이가 노크도 안 하고 열었습니다. 영라는 작업실에 가려고 한창 준비 중이었는데요. 엄마, 아침부터 왜 그래요? 고성이는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까지 걸었어요. 영라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뭐야? 문은 왜 잠궈요? 고성이가 손에 쥔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갖다 놨어? 영라가 봉투를 봤습니다. 한 번 보고 바로 고성이를 봤는데요. 그거 뭐예요? 고성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제 내 방에 있었어. 너가 나 피말려 죽이려고 갖다 놨니? 영라가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너무 태연했는데요. 엄마, 나 진짜 몰라요. 나 어제 거실에서만 있었잖아요. 고성이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너 아니면 성재야. 둘 중 하나야. 영라가 한숨을 아주 짧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비밀. 아빠한테 말 안 해요. 나 엄마 아빠 일에 관여 안 할 거예요. 난 내일 하고 살 거예요. 웹툰. 영라가 태블릿을 톡 두드렸습니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갖다 놨어? 누가? 영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더 잘 알지 않아요? 엄마 방이잖아요. 고성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라가 웃었습니다. 장난처럼요. 엄마, 나 진짜 몰라요. 그리고 저 작업실 갈 거예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고성이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판단이 안 됐는데요. 고성이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요. 영라가 평온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진짜 불안하면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 한마디가 고성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문을 확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니 성재가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는 중이었고요. 고성이는 숨도 안 고르고 다가갔습니다. 박성재, 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고성이가 종이봉투를 확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내 방에 갖다 놨지?
내가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니? 성재 눈이 봉투로 갔다가 고성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성재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데요? 고성이가 이를 드러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내 방에 있었어. 너지. 성재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길었는데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요. 고성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고요. 나 당신이랑 장난 안 해요. 고성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만요. 너 아니면 누군데? 영라가 아니래. 그럼 너잖아. 성재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난 당신 방 들어간 적 없어요. 그리고 그거 나한테 들이대지 마세요. 고성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누가 했는데? 누가? 성재가 잠깐 고성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꽂았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고성이는 그 말에 진짜로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그대로 나갔고요. 고성이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영라가 거짓말을 했나? 성재가 거짓말을 했나? 둘이 맞춰서 연기하나? 아니면 고성이 머릿속에 박진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평온한 얼굴, 너무 다정한 말, 너무 자연스러운 웃음. 고성이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불안이 튀어나온 얼굴이었고요. 고성이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설마 박진석이 알고 있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고성이는 봉투를 가슴에 껴안고 다시 위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영란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성재는 날카롭게 잘라냈습니다. 둘 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고성이를 미치게 했습니다. 박진석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비서가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10시 임원회의, 11시 외부 미팅입니다. 박진석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걸음을 멈춰 비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고성이 이사장 개인 비서, 지금 조용히 회사로 부르세요. 잠시 뒤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커튼이 내려가 있었고 물컵 2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 비서가 들어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다고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비서가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끝이 이미 떨리고 있었고요. 박진석은 잠깐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재단에서 고성희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죠. 비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박진석이 바로 끊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정리할 겁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상대 눈을 맞췄습니다. 고성희 비자금, 계좌, 외부 용역, 허위 비용 처리. 비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진석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 입으로 말해요. 제가 들은 걸 확인만 할 겁니다. 비서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고요. 회장님, 저는 지시를... 박진석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박진석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쳤습니다. 소리도 크게 안 났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것만 말해요. 비서가 결국 입을 열었는데요. 말이 끊어졌고 문장도 엉켰습니다. 재단 운영비 중 일부를 외주 계약으로 돌리고 현금으로. 박진석은 표정이 듣기만 했습니다. 비서가 더 말했습니다. 한 번 시작하자 줄줄 나왔는데요. 그건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대관 후원 행사비 증빙은 가짜로. 박진석이 처음으로 말을 얹었습니다. 계좌는요. 비서가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기다렸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현금은 모두 부동산 매입이나 골드로 바꾸셔서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비서가 더 무너졌고요. 박진석이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당신은 재단 비서가 아닙니다. 비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재단 일정, 결제, 외부 접촉, 고성희 이사장 움직임, 모두 저한테 보고하세요. 비서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박진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향해 손바닥만 돌렸는데요.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고성희는 예고 없이 슈즈홀에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박진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표정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당신 어쩐 일이에요?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웃는 속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요. 근처에 일이 있었어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한 기색은 없었고요. 잘 됐네. 그럼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박진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일부러 가볍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에 말 많죠? 박진석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로 고민하는 얼굴이었고요. 글쎄, 특별한 건 없지. 고성희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혹시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은 건 없으세요? 박진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고요. 무슨 얘기? 고성희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예민해서요. 박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요즘 집 분위기 좋잖아요. 집 분위기. 그 단어가 고성희 가슴에 걸렸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오랜만에 당신이랑 점심 데이트를 하려니 설레이네? 박진석은 아무 의심도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고요. 진짜로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뒷모습을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이러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혼자 미쳐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지금 제일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에서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표정은 변함이 없었고요. 비서가 일정표를 넘겼습니다. 오늘 오후 재단 행사 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은 늦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집 쪽은 그 시간에 진행해요.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네. 박진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화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차가웠습니다. 오후 재단 행사장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요.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고성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변이 박수쳤습니다. 고성희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속은 아무도 몰랐고요. 같은 시각 박진석의 집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고 뒤로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는 낮은 발소리만 돌았죠. 박진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킷도 벗지 않았고 휴대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위층에서 서랍 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침대가 밀리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잠깐 뒤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요. 다른 쪽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책장 뒤를 두드리는 소리, 욕실 타일을 눌러보는 소리. 아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 계산도 안 하는 얼굴이었고요.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옷걸이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금고 찾았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이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고요. 거실을 가로질러 바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걸음이 빨랐는데도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드레스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옷걸이를 치우는 소리가 났고요. 박진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이 반쯤 치워진 옷장, 안쪽 벽, 버튼 하나,
박진석이 숨을 고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옷은 많은데 유독 한 구간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뒤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버튼을 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였습니다. 딱 한 박자. 그리고 눌렀습니다. 딸깍. 벽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슬라이드 소리가 났고요. 그 안에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보는 순간 눈이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열죠. 금고가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골드바, 5만 원짜리 현금 다발, 수상한 파일 3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성이, 이게 진짜 내 실체구나. 박진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전부 꺼내시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금고 안이 비워졌고요. 테이블 위가 채워졌습니다. 그제야 박진석이 안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파일 하나를 집었습니다. 감나무 보육원.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지은호. 박진석은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리했습니다. 전부 가져가요. 흔적 남기지 말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금고는요? 박진석이 바로 답했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닫고, 잠그고, 아무도 손댄 티 나면 안 돼요.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잠깐 뒤 드레스룸은 다시 완벽해졌습니다. 옷은 걸려 있었고요. 버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고도 있었습니다. 다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이었습니다. 현관 조명이 켜져 있었고요.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구두를 벗었습니다. 웃고 들어왔는데요. 웃음이 빨리 꺼졌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라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고요. 네, 진짜요. 다음 회는 더 재밌게 갈 거예요. 고성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어젯밤 종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 종이가 머리 한쪽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드레스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가면 더 미쳐 보일 것 같았고요. 대신 손부터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이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진석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영라가 올려둔 케이크 조각이 남아 있었고요. 고성이가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들고 있다가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아무 일도 안 났어.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본인도 그 말을 못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고성이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행사 피드백 자료 정리했습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저예요. 상대는 거래처였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고요. 이사장님, 지난번 후원건 그쪽에서 이미 정리된 건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고성이 눈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정리된 건 누가 정리했죠?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웃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아, 그건 제가 내부 정리를 좀 해서요. 괜찮아요. 다시 진행하면 돼요. 상대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시 진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고성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위에서, 그 위가 누구인지 머릿속에 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석. 고성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도 불안은 안 꺼졌습니다. 집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면서 웃었고요. 오늘 저녁은 뭐야? 고성이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거. 가볍게 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고요. 고성이는 일부러 말을 붙였습니다. 떠보는 말이었는데요. 요즘 재단 쪽은 일이 좀 많아요. 박진석이 밥을 한 숟갈 뜨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 그래도 요즘은 좀 가볍게 가는 게 좋겠어. 고성이가 멈칫했습니다. 가볍게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진짜 좋은 뜻으로 말하는 얼굴이었고요. 응, 괜히 쌓아두지 말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괜히 쌓아두지 말고. 고성이는 그 문장이 목에 걸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을 뻔했는데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죠.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는 척이 아니라 진짜 관심 없어 보였고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집에 들어오자마자였습니다. 고성이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았고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재단 전화, 거래처 반응, 박진석 말투, 하나하나 떠올리다 말았습니다.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는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걸음이 빨랐고요. 드레스룸 불을 켰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그대로라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있겠지. 확인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옷걸이를 하나 밀었습니다. 또 하나. 손이 떨려서 거리가 서로 부딪혔고요. 그 소리에 고성이가 먼저 놀랐습니다. 아니야. 괜히 확인하지 말자.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반대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벽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슬라이드 소리가 났고요. 금고가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빨랐습니다. 숨이 짧아졌고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잠깐 뒤 숨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없어. 고성이가 금고 안을 잡아당겼습니다. 바닥을 긁듯이 훑었습니다. 손이 아팠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어. 그제야 무릎이 풀렸습니다. 고성이는 금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고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져간 거였습니다. 누군가 알고 와서. 전부. 고성이 머릿속에 딱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석. 웃고 있던 얼굴. 아무렇지도 않던 말투. 가볍게 정리하자던 그 한마디. 그 순간 고성이 입에서 숨 섞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아래층을 봤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이 고성이를 밀어냈습니다. 고성이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뻔했는데요.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 앞 테이블에도 불이 비치고 있었고요.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셔츠 소매도 단정했고요. 그리고 옆에 우진이가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쳤는데요. 도망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멈췄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왔어? 고성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이 우진이에게 박혔다가 박진석으로 옮겨갔습니다. 박진석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였고요. 진짜 아무 일 없는 속도였습니다. 고성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가 왜 여기에?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가 알려줬어. 내가 제일 몰랐겠지. 고성의 얼굴이 찢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가 먼저 올라왔고요. 고성이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금고, 당신이 했어?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금고 열어봤나 보네. 비어있던가? 고성이 손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고요. 박진석이 테이블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 위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고요. 고성이 눈이 그 봉투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 종이 봉투였습니다. 박진석이 봉투를 고성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내 방에 올려둔 거. 고성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날도 박진석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확인만 해주는 얼굴이었고요.
우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그 한마디가 고성이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이에게 화를 못 냈습니다. 우진이의 눈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박진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연기했지. 나는 너한테도 똑같이 했고. 고성이가 목소리를 높이려 했는데요. 목이 안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성이가 더 뒤로 물러났고요. 박진석이 거실 문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 신호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였습니다. 손에 작은 캐리어 하나가 있었고요. 고성이가 그걸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당신 짐은 이게 다야. 집에서 나가. 고성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칼 같았습니다. 여보라는 말, 이제 쓰지 마. 너무 오래 들었어. 고성이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끝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숨긴 것들, 다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움직이면 내가 먼저 움직여. 고성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이 안 나왔고요. 우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석 옆으로 붙었습니다. 우진이가 박진석을 선택한 모양새였어요. 고성이는 그 장면을 보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너는 바퀴야. 이 집도, 재단도, 내 이름도 내 손에 남는 거 없어. 박진석은 끝까지 평온했습니다. 고성이만 숨이 가빠졌습니다. 고성이는 테이블 위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자기 방에 있던 그 종이 봉투, 그게 이제는 박진석 손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금고, 우진이, 전부 박진석이 깔아놓은 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박진석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이도 같이 돌렸고요. 고성이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은 환했는데요. 고성의 얼굴만 어두웠습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